네. 대체로 마이데이터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저는 의료 분야에서 이제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쪽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됐던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에서도 핵심 분야 두 개가 하나가 금융이었고 하나가 의료였는데 의료가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이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시려는 분들, 또 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명확히 발라서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체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오신 분들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력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창업자입니다. 지금 회사는 8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법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을 보고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가 그리고 법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단법인 디지털에서 산업협회의 회장도 맡고 있고 과기부 규제스피박스의 위원이고 중기부의 규제자의 특부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감각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의료나 건강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학술 용어로는 정확히 개인 건강 기록입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 1시 반 세션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하셨을 텐데요. PHR이라고 합니다. 이 PHR은 우리가 타고난 데이터의 유전차 데이터, 그리고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진료 기록,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라이프 로그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료 기록, 근데 그게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그 데이터와 달리 이 PHR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21조에 의해서 개인이 의료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오는 개인이 관리 책임을 가지는 데이터라는 데에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와는 법적인 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적극적인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고 개인이 활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건데요. 보면은 병원에서 만들어진 진료 기록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권리일까 아닐까라는 것조차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법 21조에 보면 기록의 열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 법령 해석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번 달에 다시 한번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받아오는 거는 우리 국민들, 환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같은 경우는 히파라고 하는 보통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거는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보훈처에서 블루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재향군인들이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럽의 GDPR이라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도 핵심은 데이터 포터빌리티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이죠. 그래서 지금 GDPR이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각 서비스에서 내 데이터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논의 자체는 한국도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건강정보보호와 관리 운영에 관한 그 법률이 이게 지금 이게 2006년 기사인가 그럴 겁니다. 네. 이때부터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그 국민들이 직접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첫 사업이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1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복지부에서 병원과 병원, 제가 경북대병원을 다니다가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경북대병원에 있는 내 데이터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건강보험 그 공단입니다. 공단의 헬스인이라는 서비스에 보면 마이헬스뱅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인슈어테크 한다는 회사들 보면은 스크래핑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들이 이쪽 서비스에서 스크래핑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 API로 이제 공개가 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는 지가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좀 전에 저는 개인 건강기록, 마이데이터 이거는 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누군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된다는 건 뭐고 안 된다는 건 뭘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강 관련한 데이터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마이데이터. 또 하나는 내 동의와 상관없이 그 기관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활용하는 것. 그걸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면 마이데이터는 현행법 안에서 가능하죠. 근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지금 뭐 개망신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 지금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조차도 IRB를 통하면 합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럼 왜 의료 쪽에서 마이데이터, 데이터 포터빌리티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의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법 15조에 보면은 그 진료기록부의 보존 쪽에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밖에 보관을 못해요. 예전에는 최소 2년까지 최소 2년은 보관해야 되고 그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 지금은 최대 2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제가 3년 전에 아팠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가요. 그럼 제가 과거에 어떤 처방을 받았었는지가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업 기회들이 많죠. 또 하나는 동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폐원에 대한 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폐원된 이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은 원래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문 닫은 병원의 진료기록부도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진료기록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내 기록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수집할 수 있게끔, 보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느 분야의 마이데이터하고 동일합니다. 정보 주체의 다운로드. 근데 이게 informed consent 베이스의 옵트인 그리고 옵트아웃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옵트인 방식의 동의 절차만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역보험이나 직장인보험 가입하시면서 어떤 동의 절차 거친 적 없을 거예요. 옵트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동의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다른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 정의가 되어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라이프 시멘틱스는 2012년에 만들어진 법과 규제를 잘 이해하는 데이터 다루는 기술기관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회사의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드파티 고객들, 그 B2B 고객분들이 그들의 사업을 더 잘 영위하실 수 있게끔 디지털에스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약처럼 처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은 하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 라이프 레코드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 라이프 레코드라는 그 데이터 저장소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처리,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라이프 레코드 A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사업 다각화를 그 이제 꾀하는 회사들의 그 요구 때문에 요구에 대응하고자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보험사의 건강증명 보험 상품이나 혹은 GA 기반의 그 보험 그 유통 채널들이 좀 다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보험사의 니즈. 이제 그들은 이런 그 건증형 보험 상품을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의 민감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전용 IT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이 다양한 리소스로 그 소스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그거를 처리해서 고객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사나 뭐 제약사 같은 데서도 동일하게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GDPR이 뭐야? 히파가 뭐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되게 강화된다는데 이건 뭘까? 불법 아니야? 해도 되는 거 맞아?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세요. 정책 결정자, 경영진 분들이. 그러니까 실무단에서 아무리 올려도 잘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모호한 부분들, 해도 되는 거 맞냐? 물어봤을 때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저장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이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요소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온프레미스 버전, 그 구축형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API 레벨의 SaaS 기반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인 민감 정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 서비스부터 데이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페더레이션 서비스나 날리지 서비스, 그리고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도 저희가 API 레벨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처리하고 싶어요.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동의를 이미 거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관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 텍스트 익명화 서비스하고 의료 영상 익명화 서비스도 API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서비스들은 그 ISO 그 27001, 27799, 27017 다들 아실 거예요. 네, ISMS라고 하는 그 망법에 기반한 보안 인증,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 같은 것들을 전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지지난달에 이제 런칭한 한화생명의 헬로 앱이라는 겁니다. 이 헬로 앱에서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 그 한화생명의 고객분들의 데이터들을 여기에 쫙 모아줘요. 네, 근데 지금까지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드립니다. 흩어진 보험상품들을 모아드려요. 플러스 흩어진 내 건강정보를 다 모아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서비스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헬로 앱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프 레코드라고 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지금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 라이프 레코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들, 특히나 인공지능 API들을 묶어서 이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 디지털 분야의 그 국가 클러스터가 지금 원주시인데요. 원주시에 그 표준 플랫폼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에트리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그 연구용 플랫폼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하나생명 같은 회사가 그들의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데이터 미디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 고객이 그들의 개인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개인 맞춤형 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되는 마이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를 해서 저희 기업 고객께 제공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기업 고객은 합법적인 빅데이터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라이프 레코드라는 것은 다양한 좀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웨어러블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스마트 의료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A 병원 다니는 분, B 병원 다니는 분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다양한 리소스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건강 기록 데이터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Consolidated CDA라고 하는 거, CCR이라고 하는 뭐 이런 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텐츠 표준 같은 것들을 완벽히 지원을 합니다. 라이프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표준들을 다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이 더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갖고 오기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표준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연계 서버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HL7의 파이어 표준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STO3 기반의 진료정보 교류 콘텐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반인들은 맹장염이라는 얘기는 알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충수염, 충수돌기염, 막창작골이염 혹은 어펜디사이티스라는 그런 얘기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용어들이 저희가 이제 개인 건강기록, 병원에 있는 기록들을 다 모아보면 용어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들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전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민감 정보의 상호 운용성 기술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리소스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특히나 글로벌 디스트레스 플랫폼 사업자들, 애플, 구글, 삼성과 같은 회사들의 플랫폼과도 완벽히 연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도 저희가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로젠이나 테라젠 이런 시퀀싱 회사들에서 만들어지는 WGS 데이터들, 또 엑솜 시퀀싱 데이터들, 그리고 PCR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전부 다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능들 위해서 저희 서드파티 사업자의 개발자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게끔 개발자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앱을 생성하고 트랜잭션 관리 같은 것들도 하실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보면 코드 테스트 하실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회사마다 서비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PHR 엑스펜션 모델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모델,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확장형 정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RESTful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을까 보면은 이 활동 기록에 대한 API, 그리고 건강 측정 기록에 대한 여러 이제 API들, 주로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들이죠. 그리고 진료 기록, 의료 기록에 대한 데이터들도 이렇게 주고받으실 수 있게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AI 중에 저희가 이제 약 8억 건의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한, 보호자분들을 위한 인공지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비즈니스 플랫폼 위에서 API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것들은 잘 만들었다고 대통령 표창도 받은 그런 인공지능들이고요. 네. 이런 라이프 레코드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 분야에서 정밀 의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플랫폼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 각광받는 타이레놀 처방하듯이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에 임상시험 플랫폼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 사업 영역에 있던 그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사들 또 금융기관들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챌린지를 받는 것이 당신이 기획해온 이 사업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잠재적인 리스크가 없는 거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거냐?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레퍼런스 하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있으셔가지고 두 가지 정도 한번 읽어서 해주실 수 마지막 하시죠. 네, 그 보험사에서 디지털 부서를 이제 다 만드는 추세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다룬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험사 안에서 예를 들어 신상품을 만드는 부서하고 그 기존 이제 TM 하는 부서 부서마다 이제 니즈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상품 만드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보험 상품 개발 쪽에서의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질환 예측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TM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고객 발굴 그리고 기존 고객 관리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CRM 쪽으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CRM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권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연락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타겟팅해서 이제 그 보험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거나 혹은 저희 서드파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보험사가 유지하고 있던 레거시 시스템에 붙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법을 어떤 걸 쓰느냐고 또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휴리스틱하게 또 이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부터 머신러닝까지 또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 안에서도 또 통계적 기법 안에서도 저희가 통상 한 열 몇 가지 정도의 알고리즘들을 가지고서 돌려보고 그 중에 가장 정확도나 사용성이 높은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쓴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다 쓰고요. 존재하는 것들을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 좋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다른 거는 저희가 따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